새벽 6시 72세 김영수 회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40년간 일궈온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였던 그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일궈온 회사를 물려주려 했던 한 회장이 겪은 배신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두 손주의 웃는 얼굴. 한때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벽한 가정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제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현명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고마운 마음에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저녁은 일찍 드세요. 저희는 늦게 먹을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가족이 따로 먹자고 하다니.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수진과 민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래?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아버지 모시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짐이 된 거구나.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 시설도 좋고 또래 친구들도 많대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들아, 아빠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요양원이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아들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일궈온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노리는 건 따로 있구나. 내가 요양원에 가면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구나. 며칠 후 수진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회사 경영에서 손 떼셔야죠. 민수가 이사니까 자연스럽게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아내가 죽자마자 나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요양원으로 보내서 회사를 차지하려는 거였구나.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을 길러왔습니다. 수진의 속셈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먼저 신뢰하는 변호사 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변호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이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며느님께 회사를 물려주시려고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거래처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거래해온 대성건설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사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을 믿고 거래한 거였는데,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회사로요. 박 사장님, 그쪽과 거래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거래처를 옮겼습니다. 20년 거래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15년 거래한 자재 공급업체 사장, 모두 나를 믿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준 사람, 힘들 때 같이 버텨준 동료, 그들은 회사가 아닌 나를 믿고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용히 작업을 마쳤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80%가 새로운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수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 민수와 수진이 앉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회사를 넘겨받는 날이라고 생각했겠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대표 자리는 민수가 맡는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쇼는 지금부터야.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수가 정식으로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진은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원하던 대로요. 요양원 입소식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수진의 눈빛에서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회사를 차지했다는 기쁨.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표 취임 2주 후였습니다.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대성건설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어요. 그것도 갑자기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운 업체와 거래하기로 했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알겠다. 다른 거래처는 괜찮니? 그게 인테리어 업체도 연락이 안 되고요. 자재 공급업체도 계약 연장 거부했어요. 사흘 후 수진이 직접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다 끊어졌어요. 대성건설,
인테리어 업체, 자재 공급처, 주요 거래처가 전부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래, 이유가 뭐래?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안 알려줘요. 그냥 거래 중단이래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회사 상황은 어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망했어요. 거래처가 없으면 매출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직원 월급도 못 줄 것 같아요. 그럼 어쩌려고?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거래처에 연락 좀 해주세요. 아버님 말씀이면 다시 거래해 줄 거 아니에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야. 회사 일에 관여하면 안 돼.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이러다 회사 망해요. 그제야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수진아, 거래처들이 왜 떠났는지 정말 모르겠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거래처들은 회사와 거래한 게 아니었어. 나와 거래한 거야.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 때문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지? 하지만 회사 간판만 가져봤자 소용없어. 알맹이가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일부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쓴 거야.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거래처들은 지금 어디랑? 새로운 회사, 내가 차린 작은 회사, 규모는 작지만 알찬 회사지.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회사 이름뿐이지. 간판만 있고 거래처도 없고 실적도 없는 회사.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런 회사. 수진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사기예요. 사기. 나는 약속대로 회사를 물려줬어. 다만 거래처는 내 것이었을 뿐이지.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민수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수진이 자꾸 그러는 바람에 수진 탓을 하는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한 내가 문제야. 나는 내가 더 실망스러워.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 너희는 그 기회를 날렸어. 수진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회사도 망하고 빚만 남았어요. 내가 왜 그걸 걱정해야 하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잖아.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아이들은요? 손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내가 따로 돌봐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해.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 부부는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빚을 갚느라 집도 팔았습니다. 민수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생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래야 알겠니?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일궈오셨는지. 그걸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으면 됐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 힘으로 일어서야지.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스스로 해볼게요. 하지만 손주들은 주말마다 내가 만나. 너희가 안정될 때까지는 내가 학비도 대줄게. 하지만 너희 생활비는 너희가 벌어야 해. 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추석 연휴에 민수 가족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서연아, 많이 컸네. 민수가 송편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직접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희를 시험하신 건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마음을 바꿨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아내 장례식 때부터였어. 수진이 나를 집으로 부르면서 눈빛이 달라진 걸 봤거든.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부터요? 사람을 40년 봐왔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무슨 기회? 회사요. 저희가 다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는 없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덧붙였습니다. 대신 내가 직접 회사를 차려봐. 작게라도 시작해보라고. 초기 자금 정도는 지원해 줄게. 민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내 힘에 기대지 말 것. 내 힘으로 성공해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제 힘으로 해볼게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지켜볼게. 손주들이 양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먹자. 우리 손주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회사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40년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요.
거래처 하나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지는 수십 개를 관리하셨잖아요. 그게 다 신뢰야.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거래처 사장님들은 왜 아버님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했으니까. 박 사장은 회사 부도 직전일 때 내가 도와줬어. 김 사장은 아들 수술비가 없을 때 내가 빌려줬지. 단순히 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어.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간 거군요. 사람이 자산이야. 건물이나 돈보다 훨씬 소중한 자산이지.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회사 이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는 커서 뭘 해야 해요? 민준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렴.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야. 네, 할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민수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요양원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내가 새로 차린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회사. 이제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축하하네. 자네가 잘한 거야. 회장님, 다음 주에 저녁 한번 하시죠. 그러지.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습니다. 수지는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건물과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과 신뢰로 이뤄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평화롭습니다. 복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훈을 준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수진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고생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하지만 고생해서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민수가 이제 자기 회사를 차리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자기 힘으로 일궈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사업이 무엇인지 배우겠죠.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할아버지랑 산책하자. 옛날에는 회사 일로 바빠서 손주들과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